자, 여러분들이 이제 총 한 11가지 좀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나씩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무사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 저는 내 개인이나 적성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책 보고 연구하고 복공부하고 이런 게 좀 적성에 맞아서 세무사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 이제 세무법인에서 정말 한 달 동안 잠 못 자고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도 가고 그때가 좀 힘들었는데 그런 어려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내공이 쌓였고 그런 데이터가 있었고 제가 앞으로 진로 나가는데 되게 좋은 어떤 경험이 됐고 결론적으로 특별히 아주 힘들었던 점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좀 재밌게 생긴 거는 그래 안 생겼죠. 원래 운동 좋아하고 술도 되게 좋아하는데 의외로 책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법전 연구하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쪽 진로를 한 10년? 한 9년, 10년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힘들었던 점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힘들었다면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되게 보람있게 재미있게 이쪽 일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직장인데 이제 합격 후에 수습 6개월은 필수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합격을 했다. 바로 나는 기업에서 CEO가 되고 싶다. 그러면 6개월 필수입니다. 근데 나는 바로 기업하고 싶지 않다. 계속 월급 받는 근로자로 남다가 나중에 기업하고 싶다. 그러면 수습 바로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기업하기 전에 그때 수습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휴관에 휴직하고 수습할 필요 없죠. 바로 내가 CEO로 기업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수습도 나중에 보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직장 인맥 좀 많이 넓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또 회계 쪽 일하시면 세무 쪽 일하시면 세무 공무원들하고도 또 많이 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굳이 법인 말고 세무서에서 또 수습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기업하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나중에 직장 다니다가 나중에 한다. 그러면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두 번째 질문하셔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공부량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3시간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학 풀어봐야 되고요. 세무회계 풀어봐야 되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무조건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한 7, 8시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암기 과목은 전부 다 이동하면서 지하철 타야 되죠. 식사하고 좀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밤에 자기 전에 좀 시간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 시간, 짜투리 시간에 그렇게 활용해서 이쪽 암기 과목은 공부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평일 한 4시간, 주말에 7, 8시간 이 정도 공부량 확보하면 합격하는 그런 절대 시간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제 주위의 친구들도 직장 다니시면서 또 많이 붙는 분들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쪽 일을 하게 되면 물론 다른 이제 직종에 다닐 수 있어요. 본인은 인사부서에 근무하거나 영업부서에 근무하거나 또는 엔지니어로 공장에 근무하거나 그런 분들이면 좀 모르겠지만 회계나 세무 쪽 본인이 직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이외에도 본인 하는 게 뭡니까? 회계하고 세무죠. PPT를 좀 만들고 연습하다 보면 직장 내에서 시간에서도 본인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또 시간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회계 노하우인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세무사 2차는 세무회계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가 공부량이 가장 많고요. 세법학은 1년을 공부 더 해도 점수가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워낙 범위가 넓고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량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무회계는 가장 정직해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회계학, 원가회계는 아주 깊게 안 들어가는데 이 세무회계만큼은 우리 공인회계사 수준보다 또는 동등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회계는 저는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1차를 붙고 1차는 붙고 2차 공부할 때는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세무회계. 아침에 와서 머리 제일 맑을 때 계산 문제 매일 푸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 당일 전까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무회계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또 1차 공부하는 거랑 2차 공부하는 거랑 좀 차이가 틀립니다. 2차 위주로 공부 많이 했다고 1차 시험 붙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출제 유형과 2차 출제 유형이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회계 계산 많이 할 줄 모르고요. 세무회계 계산 많이 할 줄 몰라도 1차에서 우리 회계학, 세무 쪽 40점 넘는 경우에 40점은 충분하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기 과목을 고득점 맞으면 전략적으로 1차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주제인데요. 40대 중반에 창업할 건데 언제 할 거냐, 뭘 할 거냐. 지금 계속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냥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 차려야 되냐, 아니면 저만의 특수한 뭔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저는 창업하기 전에 좀 책을 쓰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책 같은 거 쓸 시간이 없죠. 실무책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근로자를 쓸 때 책을 하나 좀 쓰고 싶어요. 책 쓰고 어느 정도 좀 이름 알려지고 네임밸류가 있으면 그때 이때 아마 창업을 할 것 같은데, 현재는 2가지입니다. 아마 세무사 쪽으로 창업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른 형태로 아마 창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객관식은 자신 있는데 논술은 자신 없다. 자, 논술은 저는 3개월 동안 3개월 세법학 공부해서 이제 세무사 2차를 합격했는데 2가지를 같이 병행했어요. 앞자를 따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포맷을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답안지 작성 포맷이 뭐 서론, 본론, 결론, 요거 2차 시험 객관식, 논술 작성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 포맷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자를 여기 넣는 연습, 요 2가지를 했습니다. 앞자만 따서 기억하더라도 작성 포맷을 모르면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들이 딱 보자마자 형식 딱딱딱 갖추면, 단어 딱딱 있으면 아무래도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형식, 성격이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연습하시고요. 답안 작성 포맷은 어떤 거나 좋아요. 주제를 하나 놓고 본인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플 아마 답안지가 있을 거예요. 샘플 답안이 있는데 그 형식, 서론, 본론, 결론, 그 쓰는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저는 한 3개월 연습하고 그래도 둘 다 50점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략은 삼았죠. 세법학 1부에서 국세기원법은 나는 무조건 맞춘다. 어떤 문제가 나도 세법학 2부에서 개별 소비세법은 무조건 맞춘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얇고 내용도 쉽고 공부하기도 좀 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수가 똑같은 배점이라 하더라도 투입 대비 산출, 효율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개별 소비세법 이렇게 전략을 삼는 게 좀 더 낫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최소한 2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20점. 나머지 4개 확실하게 못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 20점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꽈락 맞을 위험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한 3개, 4개, 5개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맞춘다 하더라도 20점 이상 확보를 하고요. 다른 문제 조금씩 푼다 하면 40점은 넘죠. 회계학 1부, 2부에서 50점 넘게만 풀면 2차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요. 2가지 답안지 작성 포맷하고 앞에 따서 말로, 그 다음에 작성 연습은 처음에 한번 포맷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7번째 질문은 이제 영어를 잘하면 어디에 진출할 수 있는가? 인데요. 세무사 따고 영어 잘하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무사들 영어 거의 못해요. 세무사 한 몇천 명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영어 잘하는 세무사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세무법인 중에는 뭐 대원 세무법인, 그쪽이 이제 국제조세 쪽에 가장 유명하고요. 그다음 회계법인 쪽에도 국제조세 분야로 또 회계법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법인보다 정말 기업에 들어가서 국제조세를 해보고 싶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국제조세 팀이 있습니다. 인원만 몇십 명이 돼요. 거기 가서 정말 그쪽 나라 실무를 한번 뛰고 싶다. 그러면 이쪽 기업에 여기 있는 거 말고 일반 대기업에 가서 국제조세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고요. 또는 법무법인에도 국제조세 관련된 팀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본인만의 특수한 커리어를 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회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런 회계법인은 우리나라 4대 회계법인 국제조세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아주 유리하고요.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된다면 본인이 이제 원어민이나 또는 영어 히어링, 이렇게 대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시간 좀 나시면 세무사 따고 AI CP를 하나 해두는 것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될 겁니다. 자, 8번째네요. 창업 시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 골프도 있죠. 골프도 있고요. 테니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골프 많이 치러 가죠. 골프 치면서 한 4시간, 5시간 동안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술 먹고 대화하는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는 반드시 골프 정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고요. 근데 아직 이제 창업했고 얼마 안 됐는데 골프에 집중하면 안 되겠죠. 우선은 여러 군데 많이 돌아야 됩니다. 영업하러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그런 어떤 최소한 한 1000개 정도 깔아놔야만 그 중에 한 몇십 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깔기 위해서 창업하면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에 한 4, 5년 잡고 계속 모임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척들도 좀 자주 또 대화하고 본인이 세무사라는 것을 좀 주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요. 9번째 주제인데요. 직장을 야근하는데 세무사를 공부할 수 있느냐? 매일 야근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야근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시간이 확보된다면 그 정도 공부량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1차, 2차 시험 앞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휴가 내기도 쉽지 않고요. 여건이 많이 있죠. 그럴 때는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명분. 저도 LG 다니면서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세무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CFP라는 또 금융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걸 하나 또 취득했는데 저도 다니다 보니까 이거 시험 앞두고 일주일은 꼭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쉬어도 인사고과라든지 다른 사람 조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한 명분 어떤 건지 알 겁니다. 카메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분을 만들면 충분하게 1차, 2차 앞두고 휴가를 좀 잘 10일 또는 15일 정도 또는 반차도 가능하니까 반차도 길게 가능하니까 꼭 명분을 만들고 1차, 2차 전에는 시간을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10번째네요. 2007년 7월 현재 공부해서 내년 1차가 가능하냐? 충분합니다. 1차는 세무회계나 세법이나 회계학 잘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1차는 그거는 40, 50 맞아야 돼요. 뭘 잘하면 붙습니까? 재정학이랑 여러분들 이제 기타 어떤 민법이나 상법, 선택 과목 그 두 과목만 80, 70 이상 맞으면 회계학은 어느 정도 아주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1차 보는 데는 충분합니다. 합격 가능하고요. 1차 붙고 그 다음에 동차도 조금 이제 어렵겠지만 그러다 보면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다 보면 내년에 2차 내년에 유예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시작한다면 내년 1차는 반드시 합격하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1차는 회계학, 세법 아주 깊이 있게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최소한 주중에 하루에 3시간. 저도 직장 퇴근하고 하루에 한 3시간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강의 준비를 하든 강의 교환을 만들든 책을 보든 하루에 3시간은 퇴근하고 한 7, 8시, 9시, 10시, 11시 11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면 또 이제 집에 퇴근하면서 지하철로 한 시간 정도 또 아마 시간 확보가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목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과목 계산 문제 정해놓고요. 이동 시간에 암기해서 공부하는 과목 재정학, 상법, 세법학 딱 2개 분류해놓고 그렇게 전략을 짜셔서 각각 공부하시면 직장 다니면서도 세무사 합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제 동료들 중에도 한 7명은 저희가 대학교를 나왔고요. 나머지 한 7명 정도는 대학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세무사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뭐 IQ가 좋고 그런 어떤 그걸 묻는 시험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험은 가능한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정확히 2차는 50점 이상 내가 풀 수 있는가, 반을 정확히 풀 수 있는가, 거기만 핵심을 두시면 어떻게 2차는 공부해야 되겠다는지 그림이 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책 같은 거 보게 되면 학습했던 방법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가장 맞을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직장 다니면서 합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좀 포기해야 되겠죠. 술자리 좀 포기하고요. 친구들은 좀 포기하고 2, 3년 포기한다고 해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다 극복, 카바를 또 할 수 있습니다.